반도체 공급 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는 제외합시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수출 규제에 가담했던 일본 기업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대거 몰려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역대급 사건이 터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일본 기업들이 대거 몰려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들어 개인용 PC가 빠르게 보급되던 시절, PC 업체들은 저비용과 소형화 두 가지를 반도체 업체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가성비가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어내며 승부수를 띄웠었죠. 히타치 제작소 연구원은 일본 기업이 과잉기술, 과잉품질이란 병에 걸려 시장의 빠른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기에 한국에 무너졌다고 탄했습니다. 일본은 마지막 발악으로 3년 전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가해왔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1100여 개의 전략 물자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화수소 등을 빠르게 국산화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산은 순도가 높지 않아 반도체가 금방 망가질 것이라는 악담을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회로폭이 세밀해 불순물이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일본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2월 10일 외신들은 키옥시아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가 공동 운영하는 랜드 플래시 공장이 재료 오염 문제로 가동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키트,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매각됐고 현재 키옥시아만 상위 그룹에 간신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가 랜드 플래시 사업을 분사해 만든 회사였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몰락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중 불량인 것이 섞여 있었다는 것인데 일본 요카이치시와 기타카미에 있는 생산시설 두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최소 6.5엑사바이트의 생산 감소를 예상했고 키옥시아 물량까지 합하면 13엑사바이트 이상의 피해가 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엑사바이트는 기가바이트의 10억 배 단위로 분기 생산량의 10%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재료가 지나간 길에 있는 웨이퍼는 전량 폐기해야 하고 장비도 다시 셋업해야 한다며 지난달 말부터 오염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실리콘 웨이퍼를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데는 3개월가량이 소요되기에 정상화를 한다고 해도 최소 3개월은 지나야 제품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7월에도 정전 사태를 경험했는데 당시 6엑사바이트 규모의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회복에 한 달여가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일본 반도체 업계에선 화재, 오염, 지진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끝났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삼성이 34%, 키옥시아 19%, SK 하이닉스 13%, 웨스턴 디지털 1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20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1분기 낸드 가격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8에서 13% 정도 하락을 예상했지만 키옥시아의 대규모 사고로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낸드 플래시 가격이 2분기 이후 5에서 10% 급등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일본인들은 한국이 해당 사건을 꼬였다는 의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한국의 공작원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공장에 출입하는 사람의 보안 체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파괴 공작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잇따라 화재가 나거나 불순물 혼입까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계속될 것 같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한국인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산업의 몰락을 직감한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는데 전 세계 500여 개 반도체 기업에서 2000여 개의 부스가 등장했을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는 국가 연구개발 100조 시대에 맞게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며 일본 수출 규제 3년을 맞아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거 몰려왔던 일본 기업들을 뜨끔하게 했던 발언이었죠.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부스를 열며 자국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의 투자를 늘린 도쿄 오카공업과 화성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도쿄 일렉트론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 한국에 불화아르곤 공장을 짓기로 했던 스미토모 화학도 있었는데 해당 기업은 2019년 대비 순이익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버림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에 100억엔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입니다. 일본계 기업 관계자는 한국은 본사 차원에서도 주요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메모리는 물론 파운드리 산업까지 커지고 있어 거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인텔, 마이크론, 키옥시아, 소니 등이 국내 소부장 기업과 50회 이상 미팅을 진행하며 제품 구매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이 크게 올라서자 일본 기업마저 줄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출 규제 초기만 해도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죠. 한국인들은 위기를 느끼면 더욱 강해지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내게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서적을 읽고 자료를 뒤지고 기록을 남겨라. 반도체 불모지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삼성의 노력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인재들에게 감탄하는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소질이 있어 여러 사람이 합심하면 빠르게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에 뒤처져 있었더라도 반도체, 조선, 가전, 2차 전지 등 마음만 먹으면 1위를 거머쥐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나 노래 등 엔터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고 잠수함이나 전투기, 미사일 등의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인재들에게 10조를 투자해서 15년 걸리는 프로젝트를 하면 한국인에게는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5년이면 만들어낸다는 찬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300가지가 넘는 파생 상품까지 고안해낸다며 놀라웠죠. 반면 일본에 투자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 보류와 공장 중단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의 기업인의 입국은 막지 않아 전 세계의 신뢰를 얻었지만 일본은 조금만 퍼져도 완전히 봉쇄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코로나를 잘 막는 것도 아니었는데 최근에도 하루 10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라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전자기업 지멘스가 최근 일본에 대한 투자 판단을 보류했고 이는 10에서 15% 정도인 외국 사원의 입국을 막아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멘스의 한 임원은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 전망을 재검토하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 독일 보시도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의 신제품 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말입니다. 독일 측이 지난달 일본에 진출한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의 기업이 입국 금지 피해를 봤으며 손실액은 1억 유로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는 업체도 10%로 조사된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인단체는 사업은 순전히 일본 기업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 공장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입국 금지 재검토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이 없어도 괜찮다는 식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행동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급속히 힘을 잃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에 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1990년대 초 1위에서 최근 34위까지 밀렸는데 한국의 수출 규제를 했던 2019년 이후 9단계나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에 23위로 올라서며 일본보다 11단계나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은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도전해야 도약할 수 있다며 끊임없이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는 엄청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최대 매출액인 279조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51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 반도체 매출에서 미국,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1위를 했을 정도입니다. 수출 규제로 한국을 막으려 했던 일본. 과연 몰락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은 절대 협상도 용납도 대화도 통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이 구걸한다면 비싼 값에 일본이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봐라, 지도자를 잘 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전쟁만 하려 하는 일본을 보면서 뭐 느끼는 것이 없는가. 전쟁 보복.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지금 일본은 특정 인물이 대통령 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을 거야. 5년 아니 몇 년이면 나라 순식간에 망칠 거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뼈를 갈아 넣은 대가이다. 어느 민족도 할 수가 없을 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